듣기 싫어가지고. 도움을 켜드릴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일단 민경욱 이야기부터 갈게요. 민경욱 얘는 왜 이렇게 깐족거리냐 진짜. 생긴 건 깐족거리게 안 생겼잖아. 묵직하게 생겼잖아. 무겁게 생긴 거죠. 생긴 건 진짜 무슨 이렇게 그 현무암처럼 생겨가지고. 천혜향. 예. 아우 맛있어. 아니 나 이거 있잖아요. 얘가 페이스북 쓸 때 보면은 저기 원종건 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보면 반말하고 막 깐족거리고. 난 진짜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치우고 싶은 사람 민경욱, 가장 먼저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 강희용. 오늘 듣던 중 제일 반가운 그래.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너는 한국당 골랐으면 죽었어 이건데 그러니까 이 원종건 씨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렇게 제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마인드가 가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원래 자유한국당 관념이었구만 이렇게 욕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립지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민주당을 골랐다는 건 저는 지금 결과를 놓고를 떠나서라도 저는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일단 보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을 골랐으면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글 쓴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언론이 자신들을 피파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어서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너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희한한 마인드예요. 아니 그리고 일단 팩트도 다 틀렸어요. 그 쓴 거 보니까 뭐 네 전 여자친구는 뉴스룸 나와서 네 욕하고 있고 아마 당장 강간죄로 고발돼 긴급 체포됐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썼는데 뉴스룸에 나와서 밑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진보 쪽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뭐 문단내 성폭력이라던가 안지사라던가 오달수 씨라던가 사실 JTBC의 이 미투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동의합니다. 이걸 가지고 나와서 얼토당토하게 자기들이 피해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좀 민경욱은 다음 총선에서 나갈 생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투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원종건 씨는 미투가 아니죠. 미투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미투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그 권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 할 때 이제 그걸 미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미투 운동을 통해서 불거졌던 사례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다 남성이었죠. 실질적으로 미투 피해자들은 아직 그 여성 피해자들은 아직 구제된 경우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종건 씨도 미투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사퇴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퇴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원종건 씨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그 여성과의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건이죠. 상대방 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비꼬고 놀리고 싶겠지만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자신의 그 저급함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보기 꼴사납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그 여자친구가 썼다는 글 전체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런 전제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미투는 분명히 아니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도 난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건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정권 씨 말 중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소위 전 여자친구가 빡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건 너무 과도해. 그러니까 어떤 성생활에 대해서 취향 같은 것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난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 회사 그만뒀죠. 원정권 씨. 네. 그 회사 들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젊은이가 예를 들면 지금 욕하고 있는 새끼들 중에 언론사건, 자유한국당이건 더 이상한 놈들 훨씬 많을걸요? 근데 30살도 안 된 젊은이 하나를 이런 식으로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 놔도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사실을 봐야겠지만 일단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게 없고 인터뷰로만 지금 하는데 인터뷰도 어떤 일요 땡땡 뭐 이런 데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멍든 사진 이런 거는 원종건 씨가 때렸다는 증거가 되나요, 그게?
그리고 주고받은 카톡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카톡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화가 날까 봐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게 화내기 전에 본인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줬다고 할까? 그리고 두 번째 공개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단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증거라고 내놨을 때 이게 원정건이든 아니든 본인이 주장하는 것에 사실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욕을 했다, 뭐 어떤 걸 원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사람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있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피해자라면 이렇게 어설프게 때릴 게 아니라 한 방에 보낼 정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경찰에 고소를 해도 되죠. 아니 피해 그런데 이 당사자로서. 글 자체가 계속해서 뭐 가스라이팅이라던가 뭐 여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20대의 여성들이 가는 쇼핑몰에 보면은 해시태그 중에 남친 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내 남친이 좋아하는 룩이라는 거야.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람하고 화가 나서 지금 앙심을 품고 쓸 때는 얘가 나한테 이런 옷 못 입게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에 입고 싶을 수 있는 게 20대 여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격용으로 쓸 때는 얘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댓글에다가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라고 쓰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중요한 게 미투 검색을 해봤다고 하면서 원정건 미투가 연관 검색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예전에 종편에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에 원정건 씨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 프로그램에 올라가고 나서 어떤 커뮤니티에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짤을 쫙 올려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에 나온 댓글 중에 하나가 원정건이 내 친구의 남자친구인데 얘가 여성 편력이 좀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생긴 원정건 미투, 원정건 뭐 이런 식의 검색어가 붙었었던 게 그때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원정건 씨가 커플링을 보여주면서 내 여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친구와 같이 그 벙어리 장갑 이름 바꾸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방송에서 자기가 이 여자친구랑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밝힐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걸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부터 때리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한편으로도 안타까웠던 게 그러니까 원정건 씨가 이제 20대 아닙니까? 이제 20대에서 30대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만약에 원정건 씨가 40대 중후반이나 50대쯤 돼가지고 이런 건이 불거졌다. 그래서 그 연인이 10년 전의 연인이었고 20년 전의 연인이었는데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20대 청년 아닙니까? 만약에 그 여자친구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피해 사실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다 100% 맞다고 쳐요. 맞다고 치더라도 그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무릅쓰고라도 새로운 경력을 또 새로운 봉사를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20대 청년은 백옥처럼 순수하고 아무 실수 없이 그냥 완전 무결한 상태로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는 어떤 성경험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정치인이 될 사람들은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물고기처럼 체위 수정을 하던가 혁명으로 잉태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까발려지는 것 자체가 좀 더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사실이 아닌지도 모르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한번 딱 상대방 낙인 찍어 놓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유일하게 법적인 건데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나마 억울하니까 법정에 가서 뭔가를 다투는데 법정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유죄면 유죄인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남녀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도 그런 얘기도 비슷한 게 있었지만 여자친구가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 열받아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지만 상대방의 뺨을 때렸다고 쳐. 근데 그 단편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폭력적인 남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때린 사람. 근데 우리 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된 거긴 하지만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 배신감이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관계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고 피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앙심을 품은 사람이 폭로하는 내용들은 거지것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도 유명한 창창한 젊은이가 마치 이제 미투가 잘 안 엮어지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엮어가지고 굉장히 인간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잖아. 나는 원종건 씨가 이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젊은이라고 진짜로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분명히 전체적인 맥락은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거고 일부 디테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논박이 되고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힘든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민주당에서 빠질 거야. 이 선택 자체는 나는 어떻게 보면 원정권한테는 정치적 미래가 생겼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방법은 지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조국 장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어쩌다 보니 잘못 걸려가지고 뭔가 건수가 있기는 해. 얘네들은 지금 100 정도 부풀려 놨지만 1 정도 되는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처럼 부풀려 놓은 것처럼 원정권 사건도 일단은 사실상 재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여자를 많이 만나 보셨잖아요. 아니요. 이보세요. 나 결혼해 잘 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첫사랑하고 결혼하셨다고.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사건이 터지니까 어떤 이제 모 앱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본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게 이메일 회사 이메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 대한항공 여승무원들한테는 쪽지를 다 보냈다. 뭐 이런 식의 근거 없는 것들을 퍼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마녀 사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20대 후반에 사귄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사귄 거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에 사귀면서 한 4, 5개월 지나면서 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 이후에 한번 원종건 씨가 이 여자분한테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자분이 그걸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왜 말립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 감정선에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맞아가면서도 사실 그게 합의된 거였을 수도 있잖아요. 예. 본인만 맞은 게 아니라 같이 때렸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를 롤플레이를 즐기는 커플들도 있죠. 완전히 무마하고 자기만 피해자가 된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고 사실 뭐 피임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그거는 내 몸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둘이 눈싸움을 좋아해. 근데 남자친구는 장갑 끼는 걸 싫어해. 근데 난 손 시려우니까 장갑도 끼고 고무장갑도 끼고 털장갑도 끼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나한테 끼지 말라고 내가 안 끼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거는. 피임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거지 그걸 못하겠다고 그거 가지고 이르고 하는 것이 진짜 훌륭한데? 너무 웃기다는 감탄하고 거죠. 있습니다. 그만. 그러니까 요것을 가십거리로 즐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미안하고 민망한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원종건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사회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나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느꼈던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가장 칭찬했던 바로 그런 젊은이이기도 하고요. 그 젊은이의 그런 순수성이 이 성적인 것의 이면에 있는 것들 갖고 훼손이 돼가지고 마치 쓰레기 만들어버리는 방식은 사회가 이렇게 폭력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섭고 더럽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었고 그 여자친구가 폭로했던 것 중에 대부분 그러니까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정책이 이용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진짜로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고 회사에서도 어마어마한 상관이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를 당했다라고 하면 그게 위계에 의한 뭐 또는 위력에 의한 미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야. 우리가 안희정 사건에서 우리가 그나마 안희정 지사에게 동정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안희정과의 관계를 통해 갖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특정 순간에 상황이 나빠지니까 저 사람한테 성폭력 당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나는 동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성 단체나 여성 페미니즘 쪽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잃을까봐 잃고 나서야 그것이 폭로되는 형식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 원종건 씨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상징성도 있고 청년을 대표하는 상징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영입했던 인재들 중에서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정치가 청년 중심 그리고 청년의 비중이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고민 끝에 나온 행동 아닙니까? 결론인데 원정권 씨를 이런 식으로 정치에서 이제 몰아냈을 때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실제로 그 피해를 당했는지는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그 여성도 사실 가져갈 수 있는 실익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원정권 씨가 진짜 뭐 나중에 뭐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실형을 받았어.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 한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 전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하고 대비했을 때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뭐 진실은 드러나봐야 하는데 그 여자친구의 일방적인 말 한마디로 원정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언론이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이미 언론 자체가 재판을 해버립니다. 여론 재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평생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상황 만들어버려요. 앞으로 한 20년 후에 또 원정권 씨가 또 다른 분야에서 또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이면은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감동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 원정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난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다. 난 그 말 믿어요. 되게 사람들이 그렇거든. 무슨 뭐 사생활을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이고 밖으로만 좋게 보여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